자, 그럼 우리 어디부터 하면 되죠? 어디부터 하면 돼요? 어디부터? 어디? 32쪽. 선생님이랑 학습지 페이지가 좀 달라가지고. 네.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그러면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이렇게요. 어디지 그러면? 화학결합이 어디지? 여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주기율표 시험 봤었나요? 또 본다고 얘기했었나요? 에이, 했을 텐데. 안 했어? 했지? 했어, 안 했어? 나한테 진실만. 자, 그럼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시험은 안 볼 거예요. 알겠죠? 대신에 주기율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주기율표 첫 번째 뭐예요? 수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야? 알파벳. H 원석이요. H 그다음 H 헬륨 그다음 Li 리튬 그다음 B가 뭐예요? B2 그다음 그냥 B. 머릿속에 지금 노래 외우고 있지. 그다음 C 카본 그다음 N 맞아? 이제 나이트로겐 그다음 O 옥시전 그다음 F 플루오린 그다음 N E 네온 그다음 L N A 얘가 뭐예요? 나트륨 그다음 Mg 얘는 마그네슘 그다음 A 얘는 알루미늄 그다음 Si 실리콘이 규소예요. 알겠죠? 그다음 P 얘가 뭐예요? 인 그다음 S 서퍼 황 그다음 음의 뭐야? 염소 그다음 AR 뭐예요? 아르곤 그다음 K 얘 원소 이름이 뭐야? K 칼륨 그다음 CA 뭐예요? 칼슘입니다. 그다음 얘가 1족 그다음 얘가 2족 얘는 13 14 15 16 17 18조 이렇게 세로줄을 족이라고 했었고 그다음 가로줄을 뭐라 그래요? 주기. 그래서 얘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가 됩니다. 이 1족, 2족 이 같은 족들의 특징은 뭐예요? 가장 바깥의 전자수가 똑같아요. 수소 몇 개? 자, 우리 원자 번호 기억나죠? 수소 몇 번? 1번. 등소 몇 번? 5번. 그 다음에 황 몇 번? 황 몇 번? 20에서 빼. 20, 19, 18, 17 몇 번? 16번. 알루미늄 13번 뭐 이런 거. 그쵸? 이 원자 번호는 뭐의 개수랑 똑같아요? 전자라고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뭘로? 양성자의 개수. 자, 이 흐름이 이거예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랑 똑같다. 그런데 원자는 중성이니까 양성자만큼 전자의 개수도 가지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전자가 왔다 갔다 뭐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탄소는 몇 번이에요? 6번이니까 양성자수 몇 개? 6개. 전개적으로 원자라서 중성이니까 전자 몇 개? 6개. 근데 우리가 전자를 채웠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자 껍질이라고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 궤도들이 있는데
껍질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어디서부터 채웠어요? 가장 안쪽부터 채웠어요. 가장 안쪽에 몇 개?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8개 들어갑니다. 근데 탄소가 6번이니까 전자 6개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안쪽에 2개 채웠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4개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리튬, 나트륨, 칼륨 가장 바깥쪽에 전자수가 몇 개? 1개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 3이니까 2개, 가장 바깥쪽에 1개. 그 다음에 얘는 몇 번? 나트륨 11번 알겠죠? 11번이니까 첫 번째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1개. 그래 칼륨 몇 번? 19번. 그래서 19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8개 채우고 그 다음에 1개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족은 가장 바깥의 전자수가 똑같은데 자 보세요. 그 리튬, 나트륨, 칼륨은 안정해지고 싶어해요. 그쵸? 안정해진다는 얘기는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전자 1개를 버리는 게 쉬워요? 7개를 얻는 게 쉬워요? 1개 버리는 게 쉽죠. 그러니까 얘는 리튬은 이온이 되면 전자 1개를 잃어가지고 양이온이 되고 근데 플러스 1가 양이온이니까 그냥 플러스 1을 생략해서 Li 플러스 이게 써줬었고 나트륨도 양이온 칼륨도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러면 전자는 누가 읽기 쉬울까?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전자를 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원자? 핵이지. 그럼 핵이랑 멀리 있는 애들은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울까? 어려울까? 가까이 있는 애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가 핵의 영향력에서 많이 벗어나니까 전자를 잃어버리기 더 쉽겠죠. 그러면 누가 전자를 잃어버리기 가장 쉬워요? 칼륨,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리튬. 전자를 잃어버린다, 얻는다 이런 것들이 반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반응을 잘하는 거야? 칼륨,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리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카리 금속의 반응성 봤을 때 물에 넣었을 때 잘 반응하고 격렬히 반응하고 매우 격렬히 반응한다라고 했던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 이해 봅시다. 17쪽 볼게요. 플로린이랑 염소랑 있어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17쪽이니까 7개. 얘도 7개. 얘도 7개예요. 전자 하나를 얻는 게 쉬워요? 7개 버리는 게 쉬워요? 얻는 게 쉬워요. 누가 얻기 쉬울까? 얘는 지금 몇 번째 껍질 채워야 돼요? 3번째. 얘는 2번째. 누가 핵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 채워요? 플로린이. 그럼 플로린 전자를 더 잘 잡아당기기가 쉽겠죠. 그럼 반응성은 플로린이랑 이 염소 중에 누가 더 전자를 얻기 쉬운 거야? 2개를 비교하면? 플로린. 그래서 얘가 반응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 크고 브롬이 작고 아이오딘이 제일 작게 되는 거야.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과 전자수도 우리 했었어요. 원자과 전자수는 뭐예요?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수라고 합니다. 화학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우리 전자가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지 않으니까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같이 잡고 있는 것도 했었나? 펜 하나씩 주고 했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같이 붙잡고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본인이 전자 배치를 이 18조 원소와 같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화학결합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2개, 8개 다 채워졌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전자가 부족해, 안 부족해? 안 부족하니까 다른 누군가의 전자를 뺏어오거나 혹은 주거나 혹은 같이 공유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2개, 8개지만 18조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화학결합을 곧 배우게 될 텐데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쪽, 2쪽, 3쪽, 13, 14, 15, 16, 17쪽인 애들은 전자가 지금 18쪽 원소와 같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얻거나 잃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쪽부터 17쪽 사이의 원소들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모두 다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랑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랑 동일해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 했고 여기까지 했다는 얘기죠? 맞나요?
좋아요. 그럼 복습했으니까 이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대로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왜 형성을 하냐면 이 전자배치가 다 채워져 있지 않아요. 2개, 8개, 8개를 만족하고 싶은데 다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화학결합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18적 원소와 같은 전자배치를 가주어서 안정이 주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이 있어요. 알겠나요? 자, 18적 원소와 같이 안정해지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몇 번? 몇 번? 나트륨 몇 번? 11번. 심지어 이 칠판에 적어놨어요. 알겠죠? 11번. 그럼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1개입니다. 그래가지고 1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2개, 8개 채우죠? 그러면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 1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트륨 원자였을 때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다가 전자 하나가 쑥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전자 하나가 빠지니까 플러스가 강해져요? 마이너스가 강해져요? 그렇죠. 플러스 10 빼기 플러스 11 빼기 마이너스 10은 어떻게 돼?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NA가 플러스가 붙어요. 이런 애들을 이온이라고 하고 양전하를 뜨니까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1을 생략하니까 Na 플러스라고 적어주면 돼요. 자, 12번 누구예요? 마그네슘. 가장 바깥에 전자 몇 개? 2개입니다. 알겠죠? 2개를 얻겠어요? 2개를 버리겠어요? 6개 얻겠어요? 2개를 버리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원래는 플러스 12와 마이너스 12가 있었는데 여기가 2개가 빠지면서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2 플러스가 됩니다. 얘를 플러스 2로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알겠죠? 좋아요. 아르곤은 알루미늄 몇 번? 13번입니다. 13족이고 가장 바깥의 전자수가 몇 개? 3개입니다. 그럼 3개를 버리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이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어때요? 얘 빠지니까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됐어요? 나트륨이 전자 1개를 잃어버려서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그렇죠. 나트륨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 전 주기, 자기보다 주기가 하나 작은 네온과 같은 애가 되고,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죠. 전자 2개 잃어버리니까 뭐랑 같아졌어요? 뭐랑 같아졌어? 네온. 알루미늄도 네온. 그럼 만약에 칼륨이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럼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아르곤.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이 될 때는 이 전주기에 있는 18적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금속 했으니까 비금속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누구예요? 인. 인은 15족에 있으면서 15번이에요. 알겠죠? 자, 인 가장 바깥에 전자가 몇 개? 15족이니까 5개입니다. 그럼 전자 3개를 얻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전자 3개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황 16번입니다. 가장 바깥쪽 전자 몇 개? 6개. 그러면은 몇 개? 2개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온이 되면서 2-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염소 몇 번? 17번. 그럼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17쪽이니까 또 7개입니다. 그래서 1개를 얻어요. 그럼 Cl-가 되겠죠. 맞나요? 자, 볼게요. 자, 이 비금속 원소들 인, 황, 염소 전자를 3개 얻고 2개 얻고 1개 얻었더니 누구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졌어요? 아르곤. 그러면 질소, 산소, 플로리는 전자를 얻어요. 그럼 누구랑 똑같아져요? 네온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전자 하나 다 채워졌으니까 이 전자 배치도가 누구랑 같냐면 아르곤과 같아지게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오른쪽 구석 봤는지 안 봤는지 볼게요. 요거 채웠나요? 안 채웠어요? 볼게요. 자, 주기율표의 족과 화학적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이 같으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대신에 1족의 1주기에 속하는 수소는 금속은 아니에요. 알겠죠? 비금속이죠? 자, 그래서 족이 같으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18적 원소의 위치 볼게요. 헬륨, 네온, 아르곤이에요. 얘네들은 전자가 다 채워져 있죠? 그럼 누구랑 반응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활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은 보통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18적 원소는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지 않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므로 비활성 기체라고도 불립니다. 됐나요? 됨? 진동 소리가 들리죠? 다음부터는 무음으로 해주세요. 알겠죠? 자, 옥텟 규칙 볼게요. 옥텟 규칙 별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안쪽에 2개, 그 다음 8개, 그 다음 8개 채워준 이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18적 원소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 껍질을 안쪽에 채울 때 2개만 전자 껍질에 전자 가장 안쪽에 전자를 2개만 채웁니다. 그래서 얘만 예외인 거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옥텟이 뭘까? 옥트로 되어 있는 영어 알아요? 뭐 있는지? 그 문어가 뭐야? 그래서 옥트가 이제 8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10월이 뭐예요? 옥토버가 왜 10월이 됐지? 8월이면 딱 좋잖아. 왜 10월이 됐지?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12달이 아니라 10달로 했어요. 사실 8번째 달이 옥토버였는데 나중에 황제들을 기리기 위해서 황제 이름을 2개 딱 넣으면서 2달씩 밀려가지고 옥토버가 10월이 된 거예요. 그럼 혹시 그 트라이앵글이 왜 트라이앵글인지 아세요? 트라이앵글이 뭐야? 삼각형이죠. 트라이가 뭐야? 숫자 3. 앵글이 뭐야? 각. 그래서 트라이앵글이 삼각형이에요. 바이스클이 뭐야? 자전거. 바퀴 몇 개? 2개. 바이가 이제 그 영어로 2란 뜻이고 서클이 뭐야? 원이잖아요. 그래서 원 2개라서 자전거. 이런 겁니다. 알겠죠? 모노드라마가 왜 모노드라마? 들어봤어요? 모노드라마?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1인 극을 모노드라마가 하는데 모노가 1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좋아요. 세상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진도사 나가면. 이제 우리가 몇 페이지 하면 되죠? 몇 페이지 하면 돼요? 관계 있고 주기율표에 관계 있고 뭐 하면 돼요? 이온 결합. 잠깐만. 2-3 2-4 좋아요. 여기 하면 되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좋아요. 자, 그러면 1쪽부터 17쪽 사이인 애들은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전자 배치가 지금 18쪽 원소와 같지 않기 때문에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혹은 전자를 같이 공유해가지고 자기의 전자 껍질에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18쪽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해요. 자, 이온의 경향성, 이온, 그래서 이런 결합들이 있는데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같이 공유하는 결합들을 이온 결합 혹은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온 결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온의 형성. 자,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는 자,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럼 난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잃었단 말이죠. 그럼 플러스가 강해져요? 마이너스가 강해져요? 플러스. 그러니까 이온이 되는데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는 경향성이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래 전기적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 얻었으니까 이온이 될 때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볼게요. 자, 양이온. 정의는 무엇이냐면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를 띄는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18적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양이온을 형성을 합니다. 12번 또 나왔네요. 누구예요?
마그네슘 몇 족? 2족. 그러니 가장 바깥에 전자 몇 개? 2개. 근데 2개를 잃어버리냐 6개를 얻느냐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이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근데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2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자 2개가 쑥 빠지면서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데 전자 2개가 빠졌으니까 2+라고 적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그네슘 이온의 전자 배치를 보니까 누구랑 같아요? 2개, 8개 채워진 네온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비금속 한번 볼게요. 자,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띠는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하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음이온을 형성합니다. 8번 누구예요? 오, 좋아요. 다였네. 산소. 그쵸? 혹시 산소 같은 여자 이런 광고 모르죠? 아, 여러분 이정의 시대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너무 오래된 사람이에요. 선생님 국민학교 다녔다고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그때 유명했던 광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20년 전에. 자, 아무튼 볼게요. 자, 8번이에요. 가장 바깥에 전자 몇 개? 6개예요. 알겠죠? 6개니까 숫자 셀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예요. 그럼 전자 몇 개, 6개를 버리는 것과 2개를 얻는 게 있어요. 뭐가 더 편해? 얻는 게 편해요. 원래 플러스 8이었고 마이너스 8이었다가 전자 2개가 더 들어와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전체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그렇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알겠나요? 자, 얘를 산소 원자, 얘를 산화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온의 이름을 붙일 때는 양이온은 그냥 그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자를 붙이면 되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모모화이온이라고 붙여주는데 얘는 소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소를 떼고 산화이온이라고 붙여줍니다. 황은 몇 번? 황. 맞을 걸 16번? 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럼 가장 16쪽에 16번이에요. 그럼 얘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6개. 그럼 전자 몇 개를 얻어요? 2개를 얻어서 2-가 되는데, 황은 소로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황화 이온이랑 붙여줍니다. 라고 오른쪽 구석에 이름 붙이는 게 있어요. 자, 양이온. 원소 이름에 이온을 붙이면 되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부를 때 무슨 화 이온을 붙이는데, 원소에 만약에 소로 끝난다고 하면 소를 떼고 무슨 화 이온으로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염소가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됐어요. 얘를 뭐라 불러 그러면? 염화 이온이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이온의 표시.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다가 얘네들의 전하량을 써주는데 1은 보통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 전하량을 써주는데 1은 생략할 수 있지만 이제 2부터는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2-로 써도 되고 마이너스 2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와 이온의 전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속 원소인데 얘네들이 물에 녹아서 물의 액성을 염기성으로 바꾼다고 해서 어떤 금속이라고 붙이죠? 무슨 금속? 알카리 금속입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1개인 거고, 그래서 전자 1개를 읽기 쉬워가지고 플러스 1 양이온이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족 원소예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2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몇 개를 잃어버리려고 해요? 2개. 그러니까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16적 원소예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 원자과 전자수 몇 개? 6개입니다. 그럼 전자 2개를 얻기 쉬워서 마이너스 2의 음이온이 됩니다. 17적 원소, 가장 바깥쪽에 전자, 원자과 전자 몇 개? 7개. 그래서 전자 1개를 얻어가지고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됩니다. 18적 원소,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헬륨은 2개, 네온 8개, 아르곤 8개. 그렇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다 0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게 커요. 그쵸? 근데 산소는 또 전자 2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커. 근데 하필 마그네슘 옆에 산소가 띡 있네? 어떻게 해? 내 거 전자 너 다 줄게. 전자를 완전히 줘버리죠. 그렇죠? 봐봐, 얘가 전자를 잃으려면 누군가는 받아줘야 돼요.
그다음 전자를 얻으려면 누군가는 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하필 옆에 마그네슘이 있었고 하필 또 옆에 산소가 있었어요. 전자 두 개를 버려야 되는데 전자 두 개를 얻어야 돼. 딱 맞겠지. 그래서 얘 전자 두 개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산소한테 확 줍니다. 그래가지고 줬더니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가 됐어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겨요? 아니면 밀어내요? 잡아당긴 힘을 인력과 청력 중에 뭐라 그래요? 인력. 헷갈리면 인사할 때 가까이 다가가야 돼, 멀어야 돼? 가까이 다가가겠죠? 그래서 인력이 가까워진다라고 기억해줘도 돼요. 알겠죠? 자, 볼게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은 자,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니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사이에는 서로 이온이 형성이 되니까 이온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원소와 이제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양이온과 음이온 형성한 후 이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붙어버리는 결합을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좋아요. 자, 염화 나트륨의 형성 과정 한번 볼게요. 나트륨 원자, 염소 원자예요. 근데 나트륨은 1쪽이니까 가장 바깥에 전자가 1개. 그 다음에 염소는 17쪽이니까 가장 바깥에 전자가 7개입니다. 근데 얘는 1개를 누구 버리고 싶어 해. 근데 전자를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줘야지만 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염소도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데 누가 제공해줘야지 전자를 얻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하필 나트륨 옆에 염소가 있네. 그러면 아싸 하면서 누구한테 줘요? 완전히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잘 떼가지고 완전히 염소한테 줍니다. 그러면 나트륨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이온이 돼요, 음이온이 돼요? 양이온. 그러면서 이제 나트륨 이온이 되고, 그럼 전체적인 전하량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염소 원자는 나트륨한테 전자를 완전히 받았어요. 그럼 플러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염화 이온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고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은 음이온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생겼네. 그러면 정전기적 인력이 생겨가지고 딱 붙습니다. 이렇게 생긴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얘 보면 이제 나트륨 이온은 뭐와 전자 배치가 똑같아요? 네온. 그 다음에 이 염화 이온은 아르곤. 그러니까 각각 서로 만족한 거야.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물질의 이온 결합 모형 보도록 할게요.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원래 마그네슘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2개 있었어요. 얘를 누구한테 준 거야? 산소 원자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2 플러스가 되고 산소 원자는 마그네슘한테 전자 2개를 받으니까 2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 잘 안 보이니까 2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됐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마그네슘 이온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8개. 그러니까 안정해졌네. 그 다음에 산화 이온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8개. 그래서 안정해졌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18쪽의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온 결합에서는 전자를 완전히 주거나 이제 받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누구와 전자 배치가 똑같아요? 둘 다 네온과 똑같아요. 자, 이제 염화 칼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화 칼슘이에요. 자, 볼게요. 칼슘 몇 번? 20번. 양성자 몇 개? 20개. 그럼 전자 몇 개예요? 20개. 전자 채워봅시다. 가장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8개. 가장 바깥에 몇 개 남아요? 2개 남네. 근데 여기요. 그럼 2개를 잃어버리는 게 좋겠죠. 그럼 이 전자 2개를 누군가한테 줘야 돼요. 근데 하필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염소가 있었어요. 염소는 전자를 몇 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염소는 가장 바깥에 전자가 7개니까 1개만 받아도 안정해져서 더 이상 안 받는다는 얘기야. 그쵸? 근데 하필 염소가 있어. 그럼 전자 2개를 받아야 돼. 그럼 염소가 몇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 전자 하나씩 줍니다. 그럼 얘는 2 플러스가 되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얘네들이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칼슘 이온 하나에 Cl 마이너스 이온이 2개인데 전하량이 전체가 중성이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칼슘이 가장 바깥에 있던 전자 1개를 각각 염소 원자한테 줘가지고 각각 염화 이온을 만들어 준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자, 칼슘 입장에서 가장 바깥쪽에 전자수 몇 개? 그래서 8개 만족하니까 안정해졌고, 왼쪽에 있는 염소, 오른쪽에 있는 염화이온, 염화이온 보면 어떻게 돼요? 전자 배치가 다 누구랑 같아요? 네온과 같고 가장 바깥쪽이 8개 채워졌으니까 안정해졌네요. 됐나요? 그래서 CA와 CL이 이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는 CaCl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여태까지는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에 대해서 배웠죠. 자, 우리가 원소를 크게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로 나누어서 배웠죠? 금속과 그 다음 비금속 원소. 그러면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뭐 금속과 금속이 결합은 뭐 그렇게 크게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이온 결합을 통해 가지고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어떤 결합이 일어나는지 이온 결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이제 뭐가 남았어?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 돼요. 자, 그런데 비금속은 대부분 다 전자를 잃으려고 해요, 얻으려고 해요? 얻으려고 하겠죠. 봐봐. 그러면 내가 전자를 한 개를 더 얻으면 돼. 저 펜이 너무나 탐나. 그럼 어떻게 해? 에라이 모르겠다고 잡지. 근데 둘 다 비금속이니까 전자를 서로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전자 얘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겠지. 그럼 내 펜을 어떻게 해? 잡으려고 하겠지. 근데 서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를 완전 주거나 뺏긴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하나씩 내주어서 붙잡고 있습니다. 알겠죠? 볼게요. 혹시 우리 반 17번 누굽니까? 안녕 염소? 맞죠? 염소 맞잖아 17번. 맞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나도 이제 선생님도 염소예요. 그럼 다가올 때 음매하면 다가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옆에 염소가 있고 염소가 있어요. 봐봐. 그럼 둘 다 비금속과 비금속이죠. 자, 그럼 봐봐. 그럼 전자가 몇 개만 있으면 돼? 나한테 한 개만 있으면 돼. 이제 염소도 한 개만 더 있으면 돼. 그렇지? 그럼 어떻게 펜을 잡고 있어봐요. 그럼 이제 이 펜을 사실 바깥에 7개를 잡고 있는 거지. 아까 펜 7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만 찾으면 돼. 한 개를 아싸 하고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 염소도 내 거를 똑같이 염소 옆에 있던 다른 이 펜도 펜을 잡겠지. 맞아요? 나도 전자를 7개 바깥에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한 개를 붙잡겠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내 입장에서 가장 바깥에 몇 개 채운 거야? 8개 다 채웠죠. 그 다음에 27번 입장에서도 다 8개 채웠죠. 그럼 이렇게 안정해지는 거지. 알겠지? 우리가 잘 끊어지다 끊어지. 이렇게 너 하나 나 하나 전자를 내주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서 생긴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짝꿍이랑 한번 해보세요. 뭐 이제 서로 염소라고 생각해봐. 음매하면서 이제 안녕 염소. 이제 짝꿍이 없네. 전자 하나를 잡죠. 어떻게? 펜이 있어. 펜이 하나 이제 탐나니까 하나를 잡고. 그러면 상대방도 내 펜이 탐나니까 잡겠지. 이런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게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전자를 하나씩 내주어서 서로 잡고 있는 것. 이래서 전자를 공유해서 생긴 결합을 그렇죠.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좋아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공유결합 끊어져도 돼요.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 형성이에요. 여기 오타 있어요. 지금속 아니고, 자,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아. 우리가 전자가 쌍을 이루기 때문에 애들을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펜이 쌍을 이루었죠? 그래서 전자가 쌍을 이룬다 해가지고 전자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공유결합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원자 사이에 공유되어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짝꿍이랑 이제 펜 하나씩 서로 잡고 있던 게 바로 공유 전자쌍이에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물분자가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수소는 금속이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겠죠?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니까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할 건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산소 원자 8번이니까 가장 바깥의 전자가 6개입니다. 그럼 전자 몇 개가 부족해요? 2개가 부족해가지고 전자를 막 이제 찾으려고 봤더니 하필 옆에 수소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또 하필 나랑 같이 전자를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이제 비금속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서로 하나씩 내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같이 잡고 있어요. 그 다음 얘도 뭐 서로 하나씩 내어줘서 이제 이렇게 서로 하나씩 내어줘서 같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공유 전자쌍을 각각 형성해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소 입장에서도 가장 바깥에 전자 몇 개 채웠어요? 8개. 그러니까 안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개. 얘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얘는 누구와 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안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2O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각 수소 원자에게 한 개씩 총 2개 전자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각각 전자 한 개를 이제 내놓아 가지고 같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서 안정해지고 수소 원자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져서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물 분자 아래에서는 총 몇 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총 2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좋아. 이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누구예요? 산소. 산소랑 결합하고 싶어요. 산소는 가장 바깥쪽 전자가 몇 개 필요해요? 추가로 2개가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돼? 2쌍을 공유하면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산소랑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내줍니다. 그럼 공유 전자쌍이 몇 개예요? 쌍은 2개가 한 쌍이지. 그래서 몇 개? 공유된 전자는 총 4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2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수는 2개예요. 그래서 각각의 바깥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다 채우고 오른쪽 산소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 8개를 채웁니다. 그래서 산소는 보통 원자로 존재하지 않고 누구랑 결합하는데 하필 산소랑 같이 옆에 있으면 O2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도록 할게요. 7번 누구예요? 질소. 오, 바로 나오네요. 좋아요. 질소 가장 바깥의 전자 몇 개? 전체 전자 7개니까 안쪽에 2개 채우고 그 다음에 5개 남았네요. 몇 개 필요해요 전자? 3개. 그쵸? 그러니까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해줘가지고 총 몇 쌍을 공유합니까? 그래서 한 쌍, 2쌍, 3쌍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된 전자쌍의 숫자는 3개인 거고 이 왼쪽에 있는 질소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다 채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질소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다 채웠죠.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안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얘는 질소는 그래서 기체로 존재할 때 N2 이렇게 존재합니다. 됐나요? 좋아요. 여기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얘 볼게요. 6번 누구예요? 탄소. 탄소가 몇 번이죠? 6번. 그쵸? 전자 몇 개죠? 6개. 안쪽에 2개 채우고 바깥쪽에 4개 남았네요. 그럼 4개를 더 가져오면 되겠네. 근데 앞에 옆에 또 비금속인 수소가 밖에 없어요. 근데 수소가 몇 개 필요해.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랑 요 수소랑 하나씩 내주고 이 수소랑 하나씩 내주고 요 수소랑 하나씩 내주고 이 수소랑 하나씩 내준 거예요. 그래서 탄소한테 온 거, 그다음 수소한테 온 거, 탄소한테 온 거, 수소한테 온 거, 탄소한테 온 거, 수소한테 온 거, 탄소한테 온 거, 수소한테 온 거. 그래서 몇 개의 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4쌍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여기 V 아니고 탄소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탄소 입장에서도 가장 바깥쪽의 전자 8개를 채워가지고 안정해지고 그 다음 수소 입장에서도 가장 바깥쪽의 전자 2개를 채우니까 안정해집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공유 전자쌍수가 1개면 단일결합, 2개면 이중결합, 3개면 삼중결합인데 일단 필기는 했죠?
이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인데 얘를 구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산소랑 이 수소 원자랑 결합을 했잖아요. 공유 결합을. 몇 쌍을 공유했어요? 한 쌍이지. 이런 것들을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그럼 물 분자는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얘랑 얘랑 결합할 때 공유 결합을 몇 쌍을 이제 공유 전자쌍을 갖냐 요겁니다. 자, 얘 누구예요? 산소였죠? 자, 얘랑 얘랑 결합할 때 몇 쌍을 가졌어요? 2쌍이지. 이런 것들을 이중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이중 결합이 몇 개인 거야? 그러니까 이중 결합은 1개. 됐어요? 좋아요. 얘랑 얘랑만 보면 돼요. 얘랑 얘랑 볼 거야. 얘랑 얘랑 결합할 때 몇 쌍을 공유했어요? 3쌍. 그러니까 단일, 이중, 삼중 중에 삼중 결합입니다. 삼중 결합이 몇 개? 1개. 자, 얘는 CH4예요. 여기 안 적었죠. CH4. 볼게요. 얘랑 얘랑만 보는 거야. 얘랑 얘랑 결합할 때 공유 전자쌍이 몇 개예요? 한 쌍. 그쵸? 얘도 한 쌍, 얘도 한 쌍, 얘도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단일, 이중, 삼중 중에 단일 결합. 단일 결합이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이 단일, 이중, 삼중을 구분할 때는 이 여러 개의 원자가 곁에 있을 때 단 2개만 봐요. 얘랑 얘랑. 알겠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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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 때 단일이냐, 이중이냐, 삼중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분자는 단일 결합이 2개 있는 거고, 산소는 이중 결합이 1개 있는 거고, 질소는 삼중 결합이 1개 있는 거고, 메테인은 단일 결합이 4개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한번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결합의 예시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예요. 수소. 자, 수소는 양성자 몇 개? 1개. 그러니까 바깥에 전자 몇 개? 1개입니다. 근데 옆에 또 다른 수소가 있네요. 이렇게 되죠? 그럼 전자 1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내주어서 단위 결합을 1개 갖습니다. 얘가 H2예요. 그 다음 H2O는 했고, 그 다음 O2도 했고, 그럼 CO2는 어떻게 될까? CO2. 탄소 가장 바깥쪽에 4개 전자 있죠? 산소는 가장 바깥쪽에 6개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2개가 부족하네. 산소 입장에서는. 수소 입장에서 총 몇 개 부족해? 4개 부족하네. 그래서 어떤 결합을 하냐 요겁니다. 자, 가운데 탄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탄소 주변에는 원래 전자가 바깥쪽에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면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옆에 누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산소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6개 있어요. 근데 앞에 옆에 탄소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었을 때 둘 다 비금속이에요. 그쵸? 그러면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는 공유 결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CO2가 돼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얘가 이렇게 쭈루루루루 다가옵니다. 다가왔네? 어떻게 해줘? 다가왔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공유 결합을 이렇게 했어요. 한 번 더 하면 좋겠네. 그쵸? 마찬가지로 얘도 요렇게 와가지고 각각 하나씩 내줍니다.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된 거고, 탄소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된 거고, 얘 입장에서도 8개 만족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얘랑 얘 사이는 어떤 결합이에요? 전자쌍 몇 개 공유했어? 그래서 이중결합. 그쵸? 이중결합이 몇 개? 2개인 거예요. 알겠나요? 요거 필요하면 이렇게 그려놔도 돼요. 그 다음에 화학결합을 또 어떻게 공유 전자쌍을 계속 점 그리기 귀찮으니까 어떤 식으로도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직선으로. 그래서 아이고 너무 크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짝대기 하나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했고 이제 삼중결합 N2도 했어요. 맞나요? 좋아요. 자, 공유 전자 쌍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전자 쌍수는 공유하는 총 전자가 아니라 전자 쌍의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 분자와 산소 분자는 공유 전자 쌍이 모두 두 쌍이에요. 알겠죠? 한 쌍, 두 쌍. 근데 얘는 이 단일 결합이 두 개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한 쌍, 두 쌍인데 이중 결합이 한 개인 거고. 알겠나요? 오이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온 결합 물질하고 그다음 각 물질에 대한 성질하고 교과서 꼭 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알겠죠? 오늘 고생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도 들었고 화요일도 들은 거 맞죠? 좋아요. 오늘 고생했습니다.